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김흥석입니다. 현재 D손해보험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 전공이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출신이지만 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치료를 했던 환자분이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손해사용사를 했으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그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나중에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제 좀 좋은 유망 직종인 것 같아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그 환자분을 알고 보니 예전 보험 설계사를 하셨던 그 지점장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처음 손해사용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2014년도 신체 손해사용사로 바뀌면서 처음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심도 많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부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2019년도에 이제 배민영 교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처음적으로 이제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시작으로 총 3년 정도 직장인으로서 하루에 2시간씩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강의를 듣기보다는 한 곳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교수님이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 교수님에 대한 그런 중점 사항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는 이제 단권화를 위주로 한 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기본 강의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또한 이제 기존에 있던 기본 교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7,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올해 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또한 기존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약술이든 목차든 간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다독하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에 조용성 교수님과 인연이 있어서 계약법과 업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공부를 제가 손을 놓고 있었지만 2019년도에 다시 1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새로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일단 책을 먼저 많이 읽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경부터서는 빈칸 채우기 문제식으로 제가 문제의 핵심 부분, 알아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정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법에 같은 경우는 문제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주로 했습니다.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방향을 했고, 보험업법의 경우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 채우기 문제라든지 문제풀이를 제외하고 일단은 빈칸 채우기 문제 위주의 학습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2차는 제가 시간이 많이 할애를 했던 시험 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 우선 월별로 계획을 짜고 공부를 접근을 하였고요.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 전공이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매우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지만 어쨌든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던 교재를 이제 목차하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질병 파트를 따로 나누어서 일단은 골절이든 아니면은 이제 질병의 암이든 간에 이제 그 대단원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제가 목차를 나누어서 의학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배민영 교수님 교재를 일단 목차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를 했습니다. 최근 경향 또한 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사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례
면부책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2월부터 4월까지는 면부책에 대한 사례 문제 위주로 풀었고, 그 다음에는 암기 약술에 대한 부분을 일단 준비를 하였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 주 업무가 임보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약관의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관을 대해서 체계 교재를 일단 순서적으로 보게 되었고, 21년도에는 이 약관에 대한 변경 사항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6, 7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해서 육아에도 같이 배우자와 함께 도움을 줘야 됐기 때문에 하루의 학습 시간은 퇴근을 하고 8시부터 많게는 11시, 12시까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오전, 오후 모두 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일주일에 총 학습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학습 기간 자체도 제가 많이 걸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습 양 자체도 전업수험생보다는 많이 적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공부할 것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책임근제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고, 일단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을 경우에 일단은 퍼센티지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책임근제도 30%,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던 과목에 대해서 의학이론은 20%,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20%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할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부했을 때 팁은 자기가 일단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먼저 하기보다는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점수의 폭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학습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에 일단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하기 전에 7시 반에서 8시 반 일과 시작 전에 일단은 문제풀이라든지 간단하게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일단 육아를 마치고 나서부터 시간 나는 8시부터 11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일단은 그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총 하루에는 한 3, 4시간 가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매우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수면 같은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잠을 못 자면서까지 공부하진 않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일단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수면 또한 여느 사람과 똑같이 6시간에서 7시간 가량의 수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책을 본다기보다는 일단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가량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학원에서 분명히 찝어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10분가량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 화일철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점심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전이든 후든 간에 만약에 그 같은 강의실에 지인이 있다고 하면 절대 얘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에 집중하는 부분을 꼭 견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딱히 그런 슬럼프가 있었다라고 보다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이 없었던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잡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슬럼프가 많이 없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정이 있다 보니 일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한 여름 정도쯤에는 있었던 것 같지만 일단 뭐 가족도 일단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했기 때문에 그 슬럼프에 대해서 잘 극복을 할 수 있었고 일단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 또한 이제 가족이든 지인이든 간에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국금융보험에 대해서 먼저 선택한 계기는 우수한 교수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입문했을 때 조용상 교수님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201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다시 공부를 마음먹고 그 교수님을 찾아보다 보니 이 학원에 현재 지금 재직 중에 있었던 거를 알게 되었고 더불어 배민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2015년도부터 이 예상 기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성견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진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금융보험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여러 보험 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학원 중에서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새로운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학원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선택하시게 되겠지만 우수한 교수진이 있는 이 학원이야말로 이 업계에서 가장 1등으로 선도할 수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한 후 전후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합격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하면 합격한 이후부터는 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직장 내에서 저의 이제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가 많이 달라졌고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이제 이 자격을 도전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저는 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하였지만 그 공부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그 성취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소감은 뭐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제 뿌듯하다, 벅차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단은 맨 처음으로 이 학원의 원장이신 백민영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한번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이제 출강을 한번 해주셨던 거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교수님 통해서 많은 기본 강의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강의를 토대로 올해는 많은 책임근제 부분에서는 다른 과목보다 두 번째로 많은 큰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려주신 일단 배민영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용상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 이 손해사정에 입문했을 당시에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 그리고 비록 1차 시험이지만 강의에 대해서도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현재 제가 이제 합격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단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뭐 전업수험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자녀가 둘 딸린 유부남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학원과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시길 빕니다.